안녕하세요. 모티브에듀 수학 강사 차지훈입니다. 2023년 연간 커리큘럼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학은 차지훈이다 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한 줄 소개로는 문제 해결의 키를 찾는 발상이라고 하는데 학생들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었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한 열쇠, 키를 찾아주는 그런 발상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단기간 성적 상승 다수 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간에도 성적을 올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성적에 대한 고민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강조와 꿀팁 풀이법 강의 진행. 자,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다들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실수해야 할 수 있는지 그런 강조 그 부분과 꿀팁 풀이법, 여기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더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수업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강반 안내 및 커리큘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중등반과 고등반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중등반은 우선 초등학교 6학년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 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 조금 중학교 수학에 있어서 기본, 유형, 심화 부분을 같이 학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2 수학 내신 대비 반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시험에 있어서 대비라는 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반으로는요. 고등반은 일단 고1 수학 상 내신 대비 반으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수학과 난이도와 그런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심화 부분에 대한 물론 유형 부분도 같이 하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쭉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과는 다르게 수학 1, 수학 2인 공통 과목과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라는 학교에 따라서 조금 구성이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공통 과목에 대한 수업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반도 제가 이번에 개설을 하였는데 특히 확률과 통계반은 2개의 반으로 분반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실력에 따른 분반이 아니라 학교별 시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1학기 만에 확률과 통계 과정을 마무리를 하고 어느 학교는 1년 동안 확률과 통계를 하는 반이 있어서 시험 범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교별 특성에 맞추어서 수업을 분반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에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반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특징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라는 사람은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매트, 수학을 영어로 하면 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마스터, 통달하다, 수학 개념을 본인 스스로의 것으로. 우선 저는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텐데 제가 수학을 잘 하는 것보다 제가 학생들에게 여기에서의 개념, 어떤 개념을 너네 것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개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블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apply, 적용하다. 단순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닌 왜 이 공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기는 정말 제 수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강사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공식만 외우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왜 이 문제에서는
여기 공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수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에서는 산술기하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산술기하는 언제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항상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왜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수업을 같이 함으로써 문제 풀 때 뭐 이 공식은 알고 있지만 내가 왜 문제 풀 때 왜 적용을 못했을까라고 제가 반문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teach, 가르치다.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마냥 가르치는 것만이 좋은 강의, 좋은 수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여기에서는 어떤 수학적 개념을 물어보려고 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수학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제가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모니, 조화를 이루다. 위의 세 가지 내용들을 함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제가 강의 안에 녹아 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접근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은쌤 수업의 특징은 수학이 재미있어지고 기다려지는 수업입니다. 수학이 재미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왜 재미있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되는 희열감,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제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제가 수학을 재미있게 만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것도 있긴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웃기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제를 풀 때 왜 이 공식을 써야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던 말이고, 정확한 학습 방법에 대한 풀이를 강조합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디 부분에서 문제를 못 풀었는지에 대한 그 부러진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러진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처음 문제를 읽었을 때 문제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또는 문제는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식을 설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지, 아니면은 식은 잘 세웠는데 계산 과정에서의 미스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마다 저마다 어려운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여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겠다, 너는 여기 부분을 여기 문제에서 풀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가 있으면은 여기 부분에서는 어떤 계산 실수를 주의해야겠다라는 학생들마다의 저마다 다른 솔루션들을 각각 제가 수업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과 수업하길 원합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학생. 선생님, 저는 수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그래도 수업을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오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학을 잘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모른다면은, 저와 함께라면은 저는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학에 있어서는 수학은 타고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타고나면은 역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긴 하지만 수학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열정이 가득하다면은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면은 이 강의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질문하고 싶어서 모르는 것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은 학생.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또는 내가 쪽팔려서,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모르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것을 오픈을 하고,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히려
이 학생이 여기 부분이 좀 어려웠구나라고 하면서 학생을 더욱더 제가 정확하게 체크함으로써 저도 이 학생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해야겠다라고 저 자체도 설명하기가 쉽고 학생들도 모르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나중에 문제를 틀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학생들 정말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외는 아니지만 과외쌤처럼 제가 24시간 동안 제가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전화도 괜찮으니까 질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로 수학적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 자, 요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내가 문제 공식을 잘 외웠는데 응용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숫자만 바뀌면 조금 힘듭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저는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에게 뭐 여기서 뭐 2차 방정식에서 완전제곱식을 해야 되는데 완전제곱식 해 라고 얘기해 준 게 아니라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면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를 대답을 유도하면서 직접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직접 스스로 생각하게끔 많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수학을 재미있게 학습하며 자신감을 얻고 싶은 학생. 저와 수업을 들으면서 수학적 내용을 얻어가는 것도 좋지만 동기부여, 인생의 설계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조금 수학에 대한 거부감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면 제가 직접 엑셀 파일로 작성한 수업표입니다. 오늘 무슨 단원을 배웠고 어디 내용이 있었고 숙제는 어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함으로써 학생들도 이거를 보면서 내가 오늘 어디를 배웠고 어디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한눈에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오늘 수업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그런 강조 포인트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끝나고 적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학생들과 있었던 내용들을 캡처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항상 수업 시간에 판서 자료와 그리고 어디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영상까지 같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학생들과 개개인별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스타 스토리를 캡처한 건데요. 이건 뭐였냐면은 새벽 한 2시쯤이었는데 학생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그때 마침 깨어 있어서 학생들한테 직접 대답을 해주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말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제가 수학 문제에 대한 질문, 답변들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자료도 안 되면 잠깐이라도 줌을 켜기도 하고요. 이렇게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모르는 문제를 개인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물어봐야만 성적이 늘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는 만큼 학생들 열심히 많이 따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습관리 문자도 제가 보냈는데요. 학생과의 소통만이 아닌 학부모님들과도 오늘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과제는 어떤 거고요. 이 학생은 어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이해는 잘하였는데 어디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줄 예정이고요. 숙제와 출결이 어땠습니다. 까지 해가지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것도 제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의 자체 교재 소개 및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체 교재 제목은 두 드림입니다. 중의적 표현인데요. 꿈을 꾸다. 영어로 해석하면 꿈을 꾸다죠. 그리고 잠재적인 수학적 감각을 두드리자. 수학적 감각을 두드리자 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체 교재 학생이 원하는 색깔별로 해서 성과를 수학적 성과를 많이 낸 그런
학기였습니다. 그래서 소개와 구성을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학 부분에서 제가 이런 자주 나오는 유형들에 있어서 직선과 유리의 무리함수의 위치관계에 대한 값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타이핑을 하면서 20문제면 20문제, 10문제면 10문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틀리지 않도록 많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에 따라서는 단답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 특히 말로 쓴 연습들을 이렇게 쭉 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얻으면서 내가 어디 부분에서 조금 말들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해서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체 교재가 시험에 잘 적중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의 서술형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온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요거는 산술기하 유리무리함수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하 부분인데 유리무리함수와 산술기하와의 관계가 잘 나온다라고 제가 강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시험에 나왔고 제가 자체 교재에도 실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실제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좋은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강 후기입니다. 저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편지를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아서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처음에는 초등학교 이후로 수학을 혼자 해본 적이 없어서 선생님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배운다고 될까? 소용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수업을 들으니까 변화들이 생겼고 수학 문제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생겼다고 저한테 진심으로 편지를 엄청 길게 써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에 있어서의 해법도 제공을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여주는 자신감도 많이 주는 인생 멘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다 해주는 것이 아닌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수업하면서 뭐라도 시작해보게 되면서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요. 단기간에 성적 상승까지 많이 이루어내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플래너 사진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MBTI가 J는 아니더라도 공부할 때는 좀 J처럼 공부하자라고 항상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직접 플래너를 학생들한테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를 사주면서 너네들이 이 플래너를 조금 이번에 잘 작성을 해서 한 달 플래너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플래너를 또 사줄게 라고 자극을 계속 시키면서 플래너를 직접 쓰면서 내가 오늘은 어디 부분을 학습해야겠다라는 공부에 대한 방향성, 자기주도 학습을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할 때 조금 제의스럽게 공부할 수 있도록 MBTI가 만약에 P야? 그러면은 P는 플래너의 P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렇게 플래너까지 학습을 하면서 공부 계획까지 같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에 대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가끔 가다가 학생들에게 조금 힘들고 지쳐 보이면은 많이 학생들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수업 때 제공을 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수업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수업 준비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연습을 합니다. 저는 제가 수학을 잘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고 많이 변화되는 학생에 있어서 저는 많은 성취감과 제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수업을 하길 원하고요. 앞으로 저의 수업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